자, 한동훈 전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당사자인 한 전 위원장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먼저 유시민 씨의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됐었던 건지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노무현 재단의 주거래은행, 그 은행의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이거 사찰 아니에요? 작년 11월 말 12월 초순쯤이라고 봐요.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요, 처음부터. 네. 자, 유시민 씨가 처음 이 말을 했던 게 2019년 12월이었어요. 그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때였는데요. 그때 한 전 위원장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여러 번 밝혔습니다만 유시민 씨 유튜브와 라디오 등에서 그 주장을 계속 이어갔었습니다. 1, 2심 그리고 대법원은 뭐라고 판시했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심 재판부요. 정치, 사회 논객 활동 등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니까 유시민 씨의 그런 사회적 지위가 있다는 겁니다. 2심 재판도 시기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 라면서 그대로 유죄를 인정했었고요. 오늘 대법원에서 원심 판단에 논리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라면서 지금 1, 2심에서 했던 벌금 500만 원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오늘 확정된 거고요. 박상수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명예훼손이라는 게 허위란 인식이 또 있어야 되고 비방의 목적도 있어야 되는 건데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이걸 다 인정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1, 2심에서 확정을 해준 것이고요. 예. 네, 대법원은 이제 법률심이다 보니까 그러한 점에 있어서 어떤 법률적인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를 봤던 겁니다. 그런데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그다음에 이제 명예훼손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해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500만 원 확정 판결을 내린 겁니다. 사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 물론 뭐 초범이기는 하겠지만 그 표현의 자유와 표현과 관련된 범죄에서는 가장 좀 형량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예. 모욕이나 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는 높은 편인데 그러한 것 치고는 벌금 500만 원이면은 뭐 그렇게 그 아주 많이 높게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형량은.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제 그 초범이기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판결이 나온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이 재판에서 유시민 작가가 재판에 출석할 때마다 보인 태도들 네. 이러한 부분들은 이 형량과 과연 비례하는가라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오히려요? 이제 굉장히 뭐 이런 점들에 있어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도 오히려 뭐 이렇게 그런 발언들을 했던 거나 이런 것들을 제가 떠올려 보면 좀 그런 면이 있고 판결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들어간 게 있어요. 죄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라는 부분이 이제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죄질이 불량하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러한 부분들이 고려가 됐다면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회적 영향력들을 고려를 했을 때 형량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상수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셨습니다. 지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뭐 민사 사건도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유시민 씨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이건 아직 1심 진행 중입니다. 결과 나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오늘 유시민 전 이사장에 대한 이 대법원 판결 나오니까 입장을 냈어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기했던 그 가짜뉴스의 피해의 심각성을 또 강조했습니다. 이렇게요. 유시민 씨의 가짜뉴스 범죄를 비롯해서 제가 당해왔던 가짜뉴스 피해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를 비롯해 굉장히 많다. 가짜뉴스의 피해자는 고통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 얘기대로요. 한동훈 전 위원장은 뭐 정치권에 입문하기 전부터 그리고 이후에도 여러 이 가짜뉴스에 시달려 오긴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책임 있는 말씀 좀 해주시죠. 매번 그렇게 허황된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까지 매번 그랬잖아요.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저는 다 걸게요.
청담동 가짜뉴스의 가해자이신 김의겸 의원이 또 그 가짜뉴스를 퍼뜨리신 것 같은데 그분이 그러고 다니시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은 않죠. 그렇지만 민주당은 역시 같이 거기에 동참하고 있고 그분의 그런 거짓말과 가짜뉴스에 대해서 아직도 누구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 뉴스를 핑퐁 치듯이 자기들끼리 주고받으면서 키우고 아니면 말도 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정치하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저런 태도가 가짜 뉴스를 풀어놓고도 사과하지 않는 태도가 저는 민주당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바뀔 겁니다. 우리는 즉각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겁니다. 자,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의 화살은 유시민 씨에서 이재명 대표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픽 보시죠. 저는 피해자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재갈법 등으로 언론을 애완견처럼 협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그리고요. 애완견 운운하는 비뚤어진 언론과는 가짜뉴스 못지않게 위험하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바로 김진욱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완견 얘기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주 안에 그 전당대회의 당대표 출마 선언을 이제 할 예정에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던데요. 아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왜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어야 하는지 하는 부분을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직접적으로 겨냥함으로써 네.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내가 당대표가 된다면 나는 거대 야당의 이재명 대표와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대표 후보가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지금 명분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엊그저께 얘기했던 그런 그 검찰의 애완견이다 했던 그 발언 네. 이것을 명분으로 걸었지만 사실상 지금 이재명 대표를 맞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걸 좀 강조했다 그런 정치적 의미로 해석해 봅니다.